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 시작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더불어민주당 마산하포구 지역위원장이신 이옥선, 예전에는 의원으로 불리시고 네. 있던 이옥선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2월 말쯤 되면 마산 롯데백화점이 네. 그 영업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 파장이 만만치 네.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사실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 마산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정말 얘기들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롯데가 KB 정권에서 임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이제 20년 임대를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문제는 그 롯데백화점이 폐쇄되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문제는 생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많죠. 한 600여 명이 되는데요. 이제 다양합니다. 하나는 그 청소나 여러 가지 관리팀에 속해 있는 이제 용역 직원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영, 돼 있는 고용인들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본사는 서울에 있고, 여기 매장을 임대를 해서 아니면은 매니저로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한 400명 임대를 해서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생계가 막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대책을 세우라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백화점에 있는 그 매장으로 배치를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끼리 갈등을 일으키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 말씀은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그 매장을 갖고 있는 분들 거기 자리를 뺏거나 우리끼리 갈등을 일으킬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생계 대책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역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용역 회사가 있겠죠. 거기서 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아마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고용 분들은 창원이든 아니면 김해 뭐 다른데 롯데백화점이 있는 곳으로 아마 파견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충 얘기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량 실업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죠. 지역 상권의 문제들도 크지 않습니까? 네,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옛날에 마산 청가시장이 내수로 옮겨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후회하는 게 왜 그 당시 우리가 찬성을 했지? 가만히 있었지?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장 관계자분 중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롯데백화점 하나가 없어지면 그 주위의 상권, 뭐 식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카페도 그렇고. 예, 카페,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백화점에 누구 만나러 왔다가 또는 쇼핑하러 왔다가 시장에 들러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생선이라든지 뭐 하루 이런 걸 이제 그 사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식사를 맛있는 회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연관해서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기존 상권이 줄어드는 거고요.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위에 사무실을 임대해 계신 분들이 사무실을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무실이 임대를 하고 있던 사무실, 장애인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장애인 단체 지금 그 임대했던 그 사무실을 비워달라.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분들 갑자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아주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참 마산하포구에 저는 이제 시민으로서 아니 마산하포구에 항상 마산시로 돼 있을 때도 저쪽이었고 국회의원들도 저쪽이었었고 시의원, 도의원들도 이랬는데 이것은 좀 정치인들이 좀 책임져야 되는 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말씀 하시면 참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생각을 좀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번에 선거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60대 이상이 하프고 있는 한 5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바로 이 롯데백화점 폐점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젊은 층들이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 있는데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도 보냈죠. 대뜸 우리 하는 말이 야, 그러면 이 폐점되면 우리는 창원에 롯데로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죠. 그러면 어떡하지? 갑자기 더 절망적이고 무서워지는 게 더 인구가 그렇죠. 더 인구를 유입해도 되고 그렇죠. 시원찮은데 지금. 그렇죠. 젊은 층들이 그나마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고 특히 뭐 월령동이나 교방동에 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많이 조금 연령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불어서 그 정말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좀 섞여 사는 그야말로 좀 살만한 동네가 되어가나? 이랬는데 바로 그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그 절망이 나는 뭐 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지부 보면 마산시 이름이 없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다 현안 문제들이 마산 하프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롯데, 그러니까 로볼랜드, 해양신도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마산 하프구에 있는데 마창대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나 책임지고 정말 나 죽겠다 생각하고 누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왔나? 대변해왔나?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일단 할 말이 없고요. 다만 핑계를 좀 댄다면 주도를 해왔던 정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전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네.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그들은 네. 항상 뽑아주니까 예. 그들이 너무 오만한 거 아닐까? 그렇죠. 오만하니까 또 오만하면서 해도 내내 이런 판이니까 시민들은 그냥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계속 이것을 또 혐오와 갈등으로 또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이래서 사람들이 나눠지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역인데도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문제도 이제 이옥선 위원장님께서 네. 페이스북으로 네. 이렇게 해서 구감독이 그 문제를 먼저 질문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이옥순 위원장님은 총선에서 떨어졌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게요. 그런 뭘 생각이 하지? 들었지. 그런데 이런 정치라는 게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는 건 저는 네.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는 것도 네. 저는 정치라고 생각해서 네. 제일 먼저 물어봐야겠다. 감사하죠. 그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시 한번 저를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원시에다 요구하고 계시죠? 일단 창원시에서 어쨌든 여론이 조금 조성되자마자 TF팀을 구성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 얘기는 했어요. 근데 뭐 한지 아십니까? TF팀이 와가지고 롯데백화점 관계자만 만나고 간 거예요. 그럼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뭘 하겠다는 거지? 그럼 롯데의 어려움만 얘기 듣고 그럼 결국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롯데 폐점되고 나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롯데가 일방적으로 KB하고의 임대 문제나 이런 것들 생겼을 때 그 편을 들어주기 위한 요구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실제 시에서 해야 되는 것,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지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그 영향에 대해서 최소화하면서 그야말로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민생을 책임지고 바로 국제적인 부분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 대안을 가져내는 것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다려라. 건물이 유령 건물처럼 그냥 그러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바로 일대 지금 소규모 그 지역 개발 사업 하겠다고 부산인지 대구인지 와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뭔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지역민은 알지도 못한 새 뭔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것이 그 결과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꼴이네요. 그죠? 그 우리 드라마에서 너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드라마보다 우리 현실은 더 잔인해.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하죠. 너 정말. 요즘에
그 선거운동 하셨으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문 닫고 네. 또 그 결과로 또 그걸 핑계로 지금 문 닫겠다고 하는 거고. 네. 지금 그 인터넷에 검색하는 그 사이트를 보면 상권들이 매출이 어떤지를 나오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하폭을 한번 둘러봤어요. 봤더니 전부 다 마이너스가 많고 대부분이 빨간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정말 개별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그거를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게 바로 정치가 네. 바른 정치가 필요한 그러니까요. 이유죠, 그죠? 그렇죠. 근데 바로 이렇게 상권에 지켰다를 날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더 웃긴 게 2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대잖아요. 근데 왜 선거 끝나고 이걸 터뜨렸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진짜 기가 생각해보니까 차죠.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무슨 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한 달 앞두고 한 달 앞 네. 아무 어떤 대책도 없이 그렇죠. 폐점하겠다는 이것들은 네. 정말 돈 벌 때는 지역면이고 그러니까. 길에 빠져나갈 때는 정말 저 정말 4월 무섭습니다. 10일 날 총선이 있었는데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벌써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갖고 네. 까마득해 보이지만 맞아요. 예. 선거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낙선 인사하셨잖아요. 아, 네. 그리고 우셨잖아요. 네. 아니, 막 눈물이, 어떤 경우에 눈물이 나냐. 아침 낙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이 막, 정말 선거 때처럼 빵빵거리면서 저기를 하시고, 근데 좀 연세들 두 가지가 참 내가 느낀 게, 연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빵빵거리고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 주시거나 쳐다보고 가시는데, 좀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젊은 분들은 그냥 빵빵하긴 한데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뭘까? 제가 이제 과도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아마 그 아픈 마음을 들키기 싫다? 또는 쳐다보면 또 뭔가 다른 느낌이 올까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도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험지다 못해 사지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선거운동하느라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였을까? 눈물의 의미가. 제가 뭔데? 근데 그렇게 또 격려를 마치고 떨어졌는데도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다른 거 제 개인적인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이분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들 저를 지지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지지하는 계시지만 분들도 많았죠.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또 지지해주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 담긴 의미는 뭔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좀 뭔가 바꿔야 돼. 이게 30 몇 년 동안. 그러니까요. 정말. 저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추산동 그 아성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이제 유세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정말 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소리가 나니까 이제 모르고 그냥 지나치뿐 하는데 저기서 한 70 이짝 저짝 되신 분인데 막 뛰어오신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번에 꼭 한번 마상 좀 살려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난다 진짜. 그런 순간에 30 몇 년 동안. 네, 근데 전 더 막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선거추 몇 번 출마하셨어요? 이제 5번요. 5번. 거의 6번이네요. 아산아포구를 네. 지역구로 두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200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거의 한 거의 20년 됐죠. 그렇죠. 20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계속 일해왔던 사람은 그렇고 뭔가 저쪽 당이라 그러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도 그분을 뽑아줘야 되는 이 네, 현실. 네. 이게 난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그래서 네. 이 지역을 지난번에 변보미 씨가 출연했었거든요. 우리 이옥선 위원장님 너무 한 일이 많다고. 근데 나부터도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잘 몰라. 아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알아야겠다라는 네. 마음에서도 제가 이제 그걸 했었고요. 이 선거를 갖다가 이런 곳에서 지금 5번 출마한 6번이네요. 6번. 4번 이제 시의원 3번, 도의원 1번 하고, 그 다음에 도의원 1번 떨어지고, 이번에 총선에 떨어지고, 2번 떨어졌네요. 도의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진짜 이렇게 근데 어쩌자고 이 험한 길에 이 정치에 들었었을 네. 때 나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치 철학이 뭘까? 그냥
제가 이제 출판 기념 책으로 쓴 게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또 주위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야 되나? 좀 어려운 곳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 그게 이제 기존에 좀 깔려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는 대학 들어가면서 제가 어쨌든 뭐 책이라든지 모임을 하면서 아,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뭔가 정말 확 바꾸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들구나. 몇몇 사람만 잘 살지 우리 많은 서민들이 참 살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아니냐. 근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뭐 20대 때 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20대 우리가 때 주로. 같은 동년배 아닙니까? 맞아. 우리 천인들께 살았다, 그치? 뭐 세상을 예. 바꿔보자.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학교의 분위기들이 남학생도 있고 막 네. 정치 뭐 다 들어오기 전부터 네. 정치 관심 있는 애들이 네, 많았지만 그렇겠죠. 이 여대 또 맞습니다. 특히나 약학과 네네. 그쪽은 좀 상대적으로 네. 안정된 직업이 보장이 네.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네. 좀 많지는 않지 않았나요? 그렇죠. 특히 제가 이제 그때 2차 대학이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처음 들어오면 이 학교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그만둬야 되냐 이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고 또 여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부에만 매몰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이 많은 시작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이 마산에서부터 그런 생각 가졌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마를 그렇지. 눈앞에 이제 보면서 네. 그날 제가 제1고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막 소리가 들렸어. 그날 뭐 하는지를 우리는 몰랐는데 근데 경남대학교 언니 오빠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보고 나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우리 내다본 거지 시끄러우니까.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못 나가게 하고 그나마 7시, 8시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이제 집에를 안 보내주고 아이들을 이제 보호라는 명목하에 감시한 거지. 하교를 못하게 합리하지 못하게. 하교를 못하게 하면서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워낙 말씀만 안 하셔도 어른들도 불만이 있었던 게 우리 아버지나 삼촌들 이렇게 언뜻 하시는 게 이건 아닌데 이제 이런 말씀들. 이게 너무 독재, 장기 독재. 예, 그래서 뭐가 이 잘못됐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은근히. 예, 저희들한테 이게 이제 뭔가 있었던 대학만 거죠. 가면 이제 한번 나도 밝혀보리라. 그래서 뭐 이제 좀 크면 지금은 내가 입 다물고 있지만 그렇지. 좀 크면 그때는 이제 뭐 20살 돼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다 했던 시기니까 이제 독립하면 뭔가 알아보리라 뭐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된 게 아마 대학 때부터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선생님, 아니, 저, 효연님. 그 대학교 1학년 때, 네. 거기는 시위가 있었나요? 네. 시위가 이제 그때, 우리 학교 최초로, 역사상 처음으로 학내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탈춤반이었거든요. 아. 우리 공연을 매개로. 어쩌자고 그런 서클에 들어갔던 거야. 그래서, 네. 낙양동천 이하정 뭐 이런 것들도 좀 배우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처음 시위가 벌어졌고, 문제는 제가 그렇게 이제 그날 언니들이 잡혀가는 걸 보고 이제 공연도 제대로 못 마쳤겠죠, 당연히. 그 중간에 이제 했으니까. 시도 오래 못 갔죠. 바로 잡혀갔으니까. 학우여도 못하고 학자하면 잡혀갔댔죠. 뭐 이거 유인물만 조금 뿌리고 한 서너 분이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뿌리고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났고 제치되고 이랬는데 그날 이제 저희들이 뒤풀이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뒤풀이를 하면서 그날 막걸리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고 그 복잡한 심정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그냥 막 그러니까. 끌려 선배들이 개처럼 끌려갔는데도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뭐 싸움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 대응할 만한 조직도 없었고 처음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날 막걸리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막걸리를 제가 거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꼭 자리에 한두 잔 정도 먹지만 그게 우리한테 솔직히 말해서 어떤 학습보다도 그게 가장 컸던 것 아이고.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 눈앞에서 선배가 끌려가고 내 눈앞에서 이게 이렇게 끌려갈 일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된 건가? 막 이 분위기에 네, 그거 하면서 맞아요. 예, 했던 게. 네. 그리고 나서 이 마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아니요.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천으로 갔습니다. 아. 그때 이제 주로 학생운동 하던 친구들이 노동운동 쪽으로 많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약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4년을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3학년 때 그만뒀죠. 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래저래 그때 그 해서. 감정이 너무 컸어. 대학을 졸업해서 기득권 세력으로 가야 되겠다, 간다는 것에 대한 채무의식이 있었어요. 특히 참 저는 제가 약대를 참 좀 별로 안 좋아했던 게 부모님 권유해서 가긴 했지만 동네 그때 약국에 하는 약사님들을 보면 어떤 전문가라기보다 돈을 버는 뭔가 전빵 주인. 무슨 가게 주인 뭐 이런 개념이 사실은 그때 연배 높으신 분들을 보면서 있어서 썩 이렇게 약사에 대한 뭐라 그럴까 선망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동네에 어떤 가게에 아저씨 아줌마 또는 이렇게들 생각을 했고. 잘못 생각했어. 그때 약사에서 돈도 벌고 거기서 주민운동도 하고 그랬어야지. 그때는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랬으면 제가 아마 이춘 작가님은 못 뵀을 것 같아요. 자, 인연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 근데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환경이었으면 그거는 조금 남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좀 더 현명한 네. 선택을 하지는 네. 않았겠지만 지금 다시 그때 만약에 그 수준이었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그래서 뱃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어떠면 그런 부모 항쟁도 보고 또 선배들이 끌려가는 것도 보고 또 이러면서 몸으로 사회 문제 의식을 느꼈던 것 그쵸.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천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터넷에서 취업을 했죠. 소위 이제 위장 취업을 했고, 그러면서 당시에 제가 이제 위장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순조롭게 잘 안 남기게 된 것이 그 당시에 권인수 사건이 터졌어요, 부천에서. 맞아. 그러면서 많이 이제 대학생 출신 그 취업자들에 대해서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도 풀려나고 뭐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몇 군데 뭐 전자회사라든지 합판회사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해서 사실 지금 아마 체력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게 그때 막 공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예, 노동으로 좀 근데 단련된 모습이 아닐까. 공장에서 잘 적응했어요? 저는 잘 적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야 막그대까지 나중에 하면서 이제 했는데 물론 크게 조합 만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도 했지만 크게 제가 뭔가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제 현장 활동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마산으로 다시 오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세상 변화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 그와 함께 우리 이제 운동권 내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념적인 변화 또는 이런 것들이 좀 없었다면 아마 그대로 인천에서 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몇 년도에 내려왔었어요? 90년. 90년. 예, 90년 초에. 예. 내려오셔서 바로 뭐 하셨어요? 내려와서 그 당시에 혹시 돌아가신 이경수 선생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네,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 이제 노동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마창놀이 워낙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향에 한번 오면 그 가톨릭 여성회관에 노동 상담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동화 소장님하고 이경수 선생님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정동화 선생님보다 이경수 선생님을 그때 이제 처음 한두 번 이제 뵀죠. 가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어디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마창의 노련에 대한 소식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해서 이제 유인물 나온 거나 이런 것 좀 제가 좀 받기도 하고 인사는 한두 번 드렸었죠. 길게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내려왔을 때 한두 달 이제 조금 쉬면서 어떻게 하지? 그래도 이제 여전히 노동운동에 대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런 무보수로 자원봉사 좀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일을 했죠. 하고 있는데 마침 또 경남 여성회에서 상근자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혹시 일해 볼 생각이 있냐. 근데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이제 당시에 또 여성운동에 대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또 이 차이들을 또 많이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우셨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장 몇 달이라도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남여성과 인연을 그때 맺었었죠. 그러면서 최갑순 지금 뭐 부마의 최갑순 이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경숙 경남여성 이경숙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그때 그럼 시의 첫 번째 출발한 지가 언제예요? 2006년도요. 2006년도. 예, 시의원으로 당선된 게 2006년인데 그것도 인연이 아주 웃깁니다. 민주노동당이 2002년에 만들어졌잖아요. 2000년에 만들어졌구나. 2002년에 이제 아마 당이 이제 정식 발족하고 중앙위원 모집하고 막 이런 과정에 제가 그때는 약국을 하고 있었거든요. 늦게 이제 졸업하고. 와, 또 언제 졸업했어요? 참 바람만장하다. 네, 제가 96년도에 졸업을 했죠. 96년도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졸업한 거야? 14년 만에 졸업한 거야? 그래서 졸업을 하고 서울에서 잠시 이제 남편이 해직 교사이기 때문에 중앙에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같이 조금 있다가 복직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90년 복직이 남편은 언제 만났어? 이제 여기서 그렇죠. 예. 운동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동한다 연애했지? 핑계 대면서 다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부모님한테 효달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 몇 년도에 네. 하셨어요? 93년도요. 93년도. 네, 이건 이제 좀 웃긴 얘기인데, 그 당시에 어머님이 건강이 아주 안 좋고 하시면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백수잖아요. 엄마가 보기에 저 어떡하지? 30살. 30살 나이는 걱정되는 먹었지? 나이지. 뭐 대책도 없지. 뭐 그런 과정에서 저는 시집이라도 보내야 될 텐데 걱정을 너무 하고 계셔서 내가 결혼이라도 해야 되겠다. 다른 건 내가 못하지만 일단 내가 돈 잘 버는 이런 자리는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그리고 약국을 이제 마사 내려와서 잠시 하는 와중에 하루는 어떤 분이 약국 문을 열고 딱 들어오셨는데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민주노동당 마산합포 지역위원장을 맡으셨던 주대한 위원장님이세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저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인천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우리 같은 현장 활동가들한테 까마득한 분이었죠. 이론가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시고 저는 이제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니 한번 이제 인사를 하시고 이제 가셔서 그 다음에 또 오시더니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오시더니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을 좀 하시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또 저는 이제 그동안 약국을 하면서 저는 아주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죠. 했죠. 좀 있으니까 중앙위원회 하래요.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야 또 일요일날 이제 서울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야 당연히 해야죠. 그거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더니 비례가 필요하대요. 비례가. 근데 우리 때 솔직히 나는 좀 그래. 우리 때는 약간 정치에 대한 약간 거리가 높아졌잖아요. 네네. 정치에 가면 네. 뭔가 기득권 세계로 간다든지. 근데 참 저는 그게 옳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우리 정치에 대한 바른 그게 안 돼.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됐을까? 궁금했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80년대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백기환 선거대책본부 활동을 조금 했었거든요.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같이 이제 일했던 분들이 그쪽하고 연계가 있으면서 그 당시에 어떤 대통령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노동자들이 옛날 그 전태일 여사가 내 친구 중에 누가 법을 잘 아는 대학생 친구가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정말 노동운동을 또는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미래 권력이 와야 된다. 그렇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했는데 10명이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됐어요. 얼떨떨떨.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어쨌든 그 비례 후보로 등록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능한 선거 자금이 4천만 원이었거든요. 4천만 원을 모아놨던 돈을 다 털어서 내고 이거 쓰고 나는 이제
장렬히 청산하겠다. 청산한다. 그동안 빚지고 있던 내 마음 다 갚겠노라. 근데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정도 됐을 거예요.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1% 차이로. 민주당을 이기고. 지금 제가 있는 민주당을 이기고. 참 바람만장했네요. 그게 몇 년도요? 2006년도. 지금 2024년도니까 네. 벌써 한 18, 20년에 가까운 네. 시간 동안 이제 네. 그 그렇게 시작이 민주노동당, 됐습니다. 민주당, 네. 또 이렇게 시의원, 도의원 몇 번 떨어지셨어요? 이제 시의원 3번, 도의원 1번은 연속해서 다 당선이 됐고요. 저는 운이 좋았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운이 좋았고, 이제 지난번 도의원 선거에 1번 지방선거에서 떨어지고, 이번 총선에서 떨어지고, 2022년, 2024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니,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정치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떨어지는 건 괜찮지만, 아니, 10몇 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리고 이 바람 때문에 네. 그냥 안 된다는 게 참 저는 제가 이제 정치에서 이렇게 한 발 벗어 있으니까, 네. 너무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제 네. 시의원, 도의원 하면서 변보미 씨가 한 일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좀 자랑스러운 성과. 네. 나 진짜 일 열심히 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를 드신다면? 한 가지를 든다면,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진전청 같은 경우가, 네. 진전에 있는 진전청 같은 경우에, 이제 진전청 제가 들어갔을 때, 하천 정비 사업이, 쭉 이제 수수료를 매겨 놓거든요. 거기서 100등 이하로 진전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1년에 한 2개 내지 3개 정비 사업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근데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전에는 농사 짓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진전에 가면 아시겠지만 거락숲이라고 많은 분들 오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정말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정비가 안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되게 높았었어요. 이제 갔는데, 그 100몇 등이 있는 거를 제가 8등으로 땡겨서 와. 거의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한번 가면서, 아니, 우리 지역,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숲들이 있구나. 맞죠. 예. 거락군민숲. 예, 예. 내가 거기 가서 예. 또 감탄했었어요. 텐트 치고 많이 오거든요. 특히 그런데 특히나 조금 거기 지나면 노송들. 안 보여요. 맞아요. 보면 이게 맞아요. 그 나무가 예. 팽나무 아니고 그 무슨 나무던데. 하여튼 제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임도도 진주하고 연결되는 임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하기까지 처음에는 주변 정비만 하겠다고 먼저 예산을 조금 투입을 했죠. 한 2, 3억 정도. 조금 정비가 되니까 핑계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거가 생긴 거죠. 핑계라기보다. 그러면서 시하고 이제 지혜 협조도 구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용역하면서 마침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용역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 완전히 뻥튀기가 된 거죠. 땡겨져서 이제 하게 된 거고, 또 하나는 그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에 통학로들이 상당히 위험했거든요. 특히 파포구는 오래된 도로라든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들이 초록우산과 함께 그런 통학로 정비 사업을 몇 년 동안 했던 거, 이게 아마 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정량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제 이런 것들이었다면, 하나 남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던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신화도에 보면, 특히 이제 도에 보면 공공기관들이 많아요. 도 산하에.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거기서 위탁 사업을 많이 합니다. 대행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산이 몇백억이 되는데, 그 사업이 실제로 자기들은 대행을 한다고 하면서, 특히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들이 대행 사업을 하는데요. 뭐 작게는 몇천부터 몇 억씩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지역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지불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지역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감독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례를 통해서 그때 보니까 이제 제 이름을 쏙 빼고 나중에 제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자기들이 그 조례를 가지고 뭔가 큰 그 성과 있냐?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도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워. 속으로 그 기술 뜯어서 놀라워. 지었죠. 예, 예. 그 기술 놀라워. 저는 이렇게 노동자를 대변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활동들을 하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점점 더 많아야 되는데 네. 우리 완전히 지금 64명 도의원 중에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4명밖에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래갖고 이 균형 있는 의정 활동들이 참 불가능할 것 네. 같다는 느낌이 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정치 주체로 네. 참여하려면 시의원과 도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몰라서 시의원, 도의원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아마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작은 민원들,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도로 정비하는 것부터 보도블럭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나무, 가로수 정비 뭐 이런 것들부터 뭐 많은 또 크게는 시에서 하는 시책 사업들에 대한 비판과 견제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게 이제 시의원 역할이라면 도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회의원이 국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에서 하면서 도의원을 되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저는 도의원을 없애는 도의원이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행정체계가 시군과 기초와 광역과 국가가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도의 역할이 사실 애매하다는 한때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시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도 예산 절감과 함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겠다 이런 생각들이 저 한때는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그처럼 도의 역할이 어쩌면 필요하고 어쩌면 필요가 없는 아주 중간에 애매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도에서 하는 것이 예산을 지고 국가에서 내는 예산을 지고 시군을 지휘를 하죠. 이거는 우리 말 들어야 돼. 네. 네, 그러면서 나눠주기식.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도책 사업에서 너가 공모해봐. 시군 단위로 해봐. 그럼 이 돈 나눠줄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건 조금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네. 아니, 한 번에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런 우리가 시의원, 도의원 역할들을 하면서 또 여기 질문에는 미리 질문지에서는 없었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4년 전에, 문재인 정권 됐을 때 대통령, 도지사, 네. 시장, 예. 교육감 다 민주당이었었는데 왜 한 번의 바람으로 네. 그렇게 일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네. 한 번의 바람으로 이렇게 네. 졌다면 예. 너무 64명의 민주당이 그래도 이게 견제가 안 되잖아요. 네. 이거는 한 편이 독주된다면 그건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네. 이게 그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한방에 다 그렇게 된 거는 정부의 문제겠죠. 첫째로. 그러니까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보는 관점에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 빠진 게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 가장 크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시기에 정말 어떤 대면 접촉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일들을 성과 있게 해내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예, 우리 옛날에 DJ 정부 때 IMF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참 필요했듯이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싸그리 다 없어지고 예를 들면 이제 묻혀버린 거죠. 한 방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덮을 만큼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정부와 또 지역에서는 우리 시의원, 도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좀 간절했나? 정말 민주정부로서 다시 재집권하고자 하는 이것이 간절했나? 저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한 편이 독주하는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거. 네.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나? 이런 네.
그 절망감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냉소적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똑같아요. 지난번 이거는 이제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지난 대선 때 우리 차이가 얼마 안 났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주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얼마 차이 안 돼요. 근데 거꾸로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 22대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표차로 보면 우리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정말 지방정부를 많이 장악을 했지만 그 당시에도 분위기와 함께 우리 조직력이 탄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바람이 컸다는 거죠. 바람이라는 거는 정말 뿌리가 없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참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 반성을 또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제가 정리정돈이 됐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마산 하포구 지역위원장이신데 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죠? 서로 근데 이때 우리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일단 이제 선거 4월 10일 날 끝나고 인사를 쭉 드리면서 또 한 번 제가 반성과 함께 지난번 선거의 실패, 이번 선거의 또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우리 주민들께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제 반성을 하게 됐죠. 이게 제 개인적으로 내가 잘났다고 열심히 뛰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이 잘났다는 표현을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죠.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조직의 힘이라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참 홍보가 중요하다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게 우리 참 시도위원들에게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내. 그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한다. 해야 된다. 그 사람들도 당신들이 뭔가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부르는 것도 정치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좀 더 전열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정렬된 모습으로 일을 해 나간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필요한 거는 그러면서 당장에 제일 힘들었던 게 떨어지고 얼마 안 돼서 발표가 롯데백화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롯데백화점 폐점 얘기가 됐죠. 그 다음에 해양신도시, 우리 지역에는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아직도 사업 많은 분들이 뭐 선거 이전부터 물어오셨고 선거 때도 물어보시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는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 답도 없고 오히려 소송만 또 확산되어 나가는 조짐이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문제인데 진북에 보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고 우리 학생들 급식 지원하는 유통센터가 이제 도에 있으면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져서 몇십억씩 들어서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얼마 전에. 선거 이후에. 그것도. 아니, 선거 이후에. 전에도 아니고. 선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네? 백화점도 폐점하고. 완전히 시기를 노린 거네요, 지금. 그래서 선거 이후에 갑자기 공사 중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거를 운영을 하려면 1년에 운영비가 한 50억 정도 드는데, 그 돈이 우리 창원시에 예산이 없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일단 중지.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50억이라는 게 다른데 온갖 도로 포장이나 큰 사업들의 생산력이 사업에 쓰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급식과 그 다음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야말로 식량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쟁과 맞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식량을 보유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기후위기 얘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그러니까 식량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맞물려 있는 건데 그거를 돈이 없어서 라는 핑계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낙선하시고 나서 너무 할 일이 많네. 백수가 가로사 한다고? 그래서 백수가 아니고 좀 죄송. 아니요, 맞아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데. 제가 쉬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인사 겸 정말 지지해 분들에 대한 감사 표현, 그리고 이제 반성과 함께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을까, 이제 의견들을 좀 듣고 한다라고 그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위원회 사업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켓 들기부터 시작해서 간담회, 그다음에 뭐 기자회견 등 우리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중단 대해서 없는 투쟁을 하시는군요. 네,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 그건 꼭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라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주당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야말로 편견 없이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아무리 우리가 너희들을 감정적으로 이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래도 믿을만 하구나 라는 것들을 신뢰를 줄 수 있는 집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수고 많습니다. 저희 아까 워낙 이거 방송하기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성격상으로 외향적인 아니다. 네. 워낙 정치인들은 막 네. 삐죽고 들어가고 인사하고 막 나대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 그런 것도 네. 부족하잖아요. 아까 네. 자랑하기 싫어서. 예. 근데 오늘 얘기 네. 아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같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네. 뭔가 정리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나는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네, 아유, 무슨 그래도 말씀을요. 추가적으로 얘기하신 네. 게 있습니까? 그 롯데백화점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 답답한 것이 지금 뭐 다른 지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간단하게 들려오는 얘기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걸 사서 뭐 시청사로 만들자. 무슨 시청사를 또 만들어? 제2청사로 만들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지역민들을 이렇게 주관하는데 매일매일 건물만 지으면 어떻게 진짜.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그 넓은 데다가 무슨 그 청사야. 말씀드렸듯이 그 옆에 일단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 사업하고 연계를 하려고 뭔가 또 모종의 이런 것들이 또 뭘 믿고 그러는 거야? 뭘 믿고? 민감한 분들은 뭔가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시민들도 책임져야 돼요.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주권을 그렇게 행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이건 나의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이고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제가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유옥선 네가 일은 참 잘했다 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근데 왜 떨어뜨려? 옥선, 왜 지지를 채선, 안 해줘? 당선이 돼야지. 왜 옥선, 채선, 낙선을 시키는 거 난리야,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만 일단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또 믿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꼭 이옥선이 아니라 그게 더 나아가서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일편단심 밀어주셨던 이 정치에 대한 지향을 좀 한 발 물러나서 정말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 살기 위해서 우리 마산이 살기 위해서 좀 경쟁을 시키는 너게 한번 좀 싸워봐 누가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정도의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게임 심리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정말 정치권들도 정신 차리고 하나라도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되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데는 폼만 잡다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폼 잡는 게 정말 참 싫었거든요. 우리 세대 뭐 요만큼 하고 뭐 이만큼 아마 우리 얘기하는 오늘 거. 밤새 갖고 얘기해도 끝이 없을 거야. 뻥튀기 정말 싫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주시고 좀 현명한 선택. 채찍질을 오히려 하시라. 내가 좋아하더라도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어떻습니까? 매를 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되나요? 체벌한다고는 체벌이 아니라 사랑의 어떤 표현을 뭐 어쨌든 과감하게 충고나 조언으로 할 수 있듯이 정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민들도 일편단심을 좀 벗어나서
그렇게 좀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옥선 이 위원장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다 표현하셨습니다. 네. 더 하실 얘기도 있죠. 앞으로도 네. 활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자, 뭐 뭐. 부족하지만 계속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옥선 더불어민주당 마산하포구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보수정당은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지역에서 오랜 시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며 굳건히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당장의 유불리와 시대 조류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영역에서 변함없이 활동하는 모든 분들, 저희가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